아빠, 이 여자 누구예요? 딸 지우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SNS에 올라온 사진 속 강릉 해변을 걷는 커플의 뒷모습, 그리고 주차장에 선명하게 보이는 내 차 번호판. 워크숍 간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강릉에 있어요? 심장이 멎었다. 사진 속 여자, 수진이었다. 내 딸보다 겨우 4살 많은 지우의 친구였던 그 여자. 대답해 주세요, 솔직하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마, 이 여자가 수진 언니는 아니죠? 침묵이 대답이 되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49세 중년 남자인 나, 이준혁. 29세 젊은 여성 박수진.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무너진 25세 딸 지우. 이것은 20살 나이 차이를 넘어선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다. 딸의 친구를 사랑하게 된 아버지, 친구 아빠에게 빠진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찢겨진 딸.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비정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물었다. 사랑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이것은 거대하고 감당하기 힘든 사랑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실화다. 아빠, 나 친구 데리고 갈게요. 25살 딸 지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나 49세 이준혁은 주말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다. 요즘 지우는 자주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다. 대학원을 다니는 딸의 사교 생활이 활발한 건 좋은 일이었다. 그래, 그런데 몇 시쯤 올 건데요? 1시간 후요. 수진이라고 우리 학교 선배예요.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를 3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후 지우와 단둘이 사는 이 집은 때때로 너무 조용했다. 손님이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우 옆에 서 있던 여성은 너무 젊었다. 아니, 젊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악수를 청했다. 아, 네. 이준혁입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은 29살이라고 했다. 지우보다 4살 많은 대학원 선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성숙함과 동시에 소녀 같은 맑음이 공존했다. 아버님, 지우가 항상 이야기 많이 했어요. 건축 설계 일하신다고요? 네,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수진은 내 작업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공간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건축물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감정을 담는 그릇 같아요. 아버님의 설계 철학이 궁금해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아내를 잃은 후 일에만 매달렸던 3년.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도면을 그려왔던 시간들. 그런데 이 낯선 여성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문이 트였다. 아버님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 거네요. 수진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행복.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서 사라진 단어였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는 신이 나서 우리의 대화를 거들었다. 아빠, 수진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혼모 자녀들을 위한 심리 상담 봉사도 하고 계세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뿐이에요. 수진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집을 나섰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수진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건 뭐지? 나는 속으로 혼란스러워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지우가 웃고 있었다. 아빠, 수진 언니 괜찮죠? 제 친구 중에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 좋은 친구를 뒀구나.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거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간지러웠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뭔가 더 거대한 감정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녀보다 20살이나 많아. 게다가 딸 친구잖아.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의 미소를 떠올렸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 하지만 이 감정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제 정말 즐거웠습니다. 건축과 심리학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수진. 내 손이 떨렸다.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과 만나고 싶다는 감정이 충돌했다. 지우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아빠, 수진 언니가 아빠한테 연락할 거래요. 아빠 작업실도 보고 싶다고 하시던데. 그래? 나는 애써 무심한 척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나는 수진에게 답장을 보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어떠세요? 답장은 금방 왔다. 완벽해요. 기대할게요. 메시지를 확인하는 내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엄습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거대하고 감당하기 힘들며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 금요일 오후 나는 약속 장소인 강변 카페에 일찍 도착했다. 거울을 몇 번이나 확인했고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다. 49세 중년 남자가 이러는 게 우스꽝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준비 오래 하셨나 봐요. 등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녀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아버님 표정에 다 써 있어요. 긴장하셨죠? 그녀의 솔직함에 나는 당황했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그녀는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맞아요, 아버님. 저도 긴장했어요. 당신이요. 네. 이상하게 아버님 앞에서는 제 마음이 자꾸 솔직해지거든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지난번에 하신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공간에 대해서요. 사실은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내를 잃고 나서 그런 공간을 만들 자격이 내게 있나 싶었어요. 나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위로를 설계할 수 있어요. 수진의 눈빛이 깊어졌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10살 때였죠. 그래서 심리학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순간 우리 사이에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실, 고통,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몸부림.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버님,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네요. 말이 나온 순간 후회했다. 이건 선을 넘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더 이상 지우 친구가 아니라 그냥 수진으로요.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 선을 넘었다는 스릴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라면 타인과 나누지 않을 깊은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사실 지우한테는 비밀인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이혼했어요. 2년 전에요. 그랬군요. 27살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끝났어요. 아니, 전 남편이 제가 너무 독립적이래요.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전 제가 강한 척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사실은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버티는 거죠. 나도 그래요. 내 입에서 고백이 튀어나왔다. 아내가 떠난 후 지우 앞에서는 강한 아버지여야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죠. 3년 동안 제대로 슬퍼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이제는 슬퍼해도 돼요. 저한테는요. 그 순간 내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3년간 꽁꽁 얼려뒀던 감정들이 녹기 시작했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새 카페 밖은 어두워졌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늦었네요. 지우가 걱정하겠어요. 수진이 일어서려는데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수진 씨,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둘이서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질문은 단순한 재회의 약속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백이었다.
수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준혁 씨, 우리 위험한 걸 시작하려는 거 아닌가요? 알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당신은 내 딸 친구고. 그래도 만나고 싶으세요? 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저도요. 수진의 대답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지우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아빠, 수진 언니 만났어요? 어땠어요? 응, 좋은 시간이었어. 언니가 아빠 정말 좋아하나 봐요. 요즘 아빠 이야기만 해요. 지우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농담이에요. 아빠, 표정 왜 그래요? 지우는 키득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성이 경고했다. 하지만 내 감정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의 메시지였다. 오늘 행복했어요. 이 감정이 잘못된 거라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싶어요. 좋은 밤 보내세요. 나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나도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감정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거대하고 통제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우리는 그 후로도 계속 만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두 번. 만날 때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지우한테는 비밀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우리는 강변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따뜻했다. 미안해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수진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준혁 씨, 우리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상해요. 당신을 만날 때마다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이혼하고 2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에요. 나는 그녀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어디론가 가요. 사람들 없는 곳으로. 내가 제안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갔다. 작은 카페를 찾았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준혁 씨, 네? 솔직해져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 당신한테 끌려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지훈의 집에 갔던 그날부터 고백이 터져 나왔다. 당신의 슬픈 눈빛, 억지로 웃는 미소, 혼자 감당하려는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수진 씨. 20살 차이가 뭐 어때요? 당신이 지우 아빠라는 게 뭐 어때요? 전 그냥 당신이 좋아요. 그녀의 고백에 내 안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다. 당신이 좋아요.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말하고 나니 후회했다. 너무 빨랐나? 하지만 수지는 울고 있었다. 감사해요. 제 감정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줘서. 우리 둘 다 미친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함께 미쳐요. 수진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다. 카페를 나와 차 안에서였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 하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준혁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는 못하겠어요. 지우는요? 알게 되면 어떡해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요. 우리 감정을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확인은 이미 된 것 같은데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전 확신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준혁 씨. 그 말을 들으니 행복하면서도 두려웠다. 이 사랑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갔다 와요? 전화 안 받으시고. 응, 일 때문에 현장 다녀왔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참, 수진 언니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아빠 이야기를 물어보고 제가 장난으로 아빠 소개해줄까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다. 하지만 내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무슨 소리야?
농담 그만하고 일찍 자라. 네네. 근데 아빠 요즘 표정 좋아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핸드폰을 보니 수진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집 무사히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요. 우리 너무 큰 걸 시작한 건 아닐까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커도 괜찮아요. 함께 감당하면 돼요. 좋은 밤 보내세요. 사랑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사랑해요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심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꿈속에서 수진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꿈 끝자락에 지우의 실망한 얼굴이 스쳤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행복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12월이 되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과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다. 점점 더 대담해졌고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졌다. 준혁 씨, 제 생일이에요. 12월 15일. 수진이 카페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30살이 되네요. 뭔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함께 보내고 싶어요. 단둘이. 내가 말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지우는요? 지우한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할게요. 하룻밤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준혁 씨, 안 된다면 괜찮아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아니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저도 원해요. 당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요. 우리는 강릉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12월 15일 나는 지우에게 거짓말을 했다.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숍 간다. 내일 저녁에 올게. 아빠, 주말에 갑자기요? 에이, 진짜 회사 일 맞아요? 지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당연하지. 거짓말해서 뭐해?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가방을 챙겨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강릉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후회돼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이게 꿈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함께 있어요. 펜션에 도착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이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생일 축하해요, 수진 씨. 나는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작은 목걸이였다.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별이요? 당신이 내 인생에 별처럼 나타났으니까요.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춥지 않았다. 준혁 씨, 만약에 지우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저도요. 하지만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문제잖아요. 수진이 걸음을 멈췄다. 전 지우를 정말 좋아해요. 동생처럼 생각해요. 그런 지우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때때로 너무 괴로워요. 나도 그래요. 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밤마다 잠 못 이뤄요. 그럼 우리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랑하니까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게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펜션으로 돌아와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마주했다. 첫날 밤이었다. 긴장과 설렘이 제시도 시지 길이가 공존했다. 준혁 씨, 전 이혼하고 나서 누구도 제 마음에 들이지 않았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문을 닫았죠. 수진이 창가에 서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이미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을 보는 순간부터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았다. 나도 아내를 잃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기계처럼 살았죠.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그날 밤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새벽에 잠에서 깼다. 수진이 내 품에 안겨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아빠 괜찮아요? 워크숍 어때요? 응, 잘 있어. 왜? 그냥요. 갑자기 걱정돼서. 아빠 목소리가 이상해요. 심장이 철렁했다. 피곤해서 그래. 잘 있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나니 식은땀이 났다. 수진이 깨어나 나를 봤다. 지우예요? 응. 미안해요. 왜요? 제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요.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우리 둘의 선택이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강릉역에서 헤어지며 수진이 말했다. 준혁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건가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지우를 설득할 방법을 찾을게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거실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아빠. 왜? 이거. 아빠 차 아니에요? 지우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SNS 화면이었다. 누군가 올린 사진. 강릉 해변의 커플 뒷모습. 그리고 주차장에 보이는 내 차 번호판. 워크숍 간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강릉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사진 속 여자의 뒷모습. 수진이었다. 지우야, 이건. 대답해주세요, 아빠. 솔직하게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확인인지.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미안하다, 지우야. 뭐가 미안한데요? 거짓말한 거요? 아니면. 지우가 한 발짝 다가왔다. 설마 그 여자가. 수진 언니는 아니죠? 침묵이 대답이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아빠, 농담이죠? 설마 정말. 지우야, 들어봐. 우리가 설명을. 닥쳐요. 지우가 소리쳤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지우의 고함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친구를요? 언니처럼 생각했던 수진 언니를요? 지우야. 저보다 겨우 4살 많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20살 많고요. 이게 말이 돼요? 지우는 울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빠를 믿었어요. 엄마 떠나고 힘들어하시는 거 알아서 제가 더 의젓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수진 언니는 알아요? 언니도 아빠랑.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너졌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준혁 씨, SNS 봤어요? 누군가 우리 사진을 올렸어요. 지우가 볼까봐 무서워요. 이미 봤어요. 뭐라고요? 지우가 알았어요. 다 들켰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흐느낌이 들렸다. 어떡해요? 어떡하죠, 준혁 씨?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울음소리만 들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들켰다. 이제 우리는 감당해야 했다. 이 거대한 사랑의 대가를. 3일 동안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문 앞에 놓은 음식은 그대로 식어 있었다. 지우야, 제발 문 열어. 아빠랑 이야기하자. 나는 매일 문 앞에서 애원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준혁 씨, 지우한테 연락했는데 차단당했어요. 문자도 안 읽어요. 어떡하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우가 방에서 안 나와요. 제가 집으로 가도 될까요?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우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데. 수진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우를 배신했고, 도덕적으로도 잘못됐고, 그럼 우리 감정은요? 이 사랑은 거짓이었나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요. 아니에요. 제 사랑은 진짜였어요. 나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지우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우야. 아빠.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언제부터였어요? 2달 전쯤. 처음 수진 언니를 집에 데려왔던 그날부터요? 그날은 아니고 그 다음에 만나면서부터. 지우는 비웃듯 웃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제 친구를 그렇게 빨리 꼬신 거예요? 지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20살 차이 나는 제 친구한테 반했다고요? 대답해보세요. 지우가 소리쳤다. 그래, 맞아. 사랑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소리를 질렀다. 나도 잘못된 줄 알아. 하지만 수진 씨를 보면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엄마 떠나고 3년 동안 죽어있던 내가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고.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저는요? 아빠 곁에 있던 전요? 아빠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준 건 저였잖아요.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수진 언니는요? 언니는 왜 그랬어요? 절 친구라고 생각했으면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우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집 나갈 거예요.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지우야, 제발. 놔주세요. 지우가 내 손을 뿌리쳤다. 친구 집에 갈 거예요. 아빠가 정신 좀 차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지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다 아빠 탓이야. 수진 씨한테는 화내지 마. 왜요? 언니도 똑같잖아요. 친구 아빠한테 반한 거나 아빠가 제 친구한테 반한 거나 똑같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됐어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전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예요. 지우는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총소리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딸과의 관계, 신뢰, 가족.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준혁 씨. 지우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지우 엄마요? 그게 무슨... 제 엄마요. 지우가 우리 엄마한테 연락했대요. 모든 걸 말했나 봐요. 안 좋으시겠네요. 엄마가 절 보자고 하세요. 당장 집에 오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 씨, 전 어떡하죠? 엄마는 제가 돌아버렸다고 하실 거예요. 친구 아빠랑 연애한다고. 수진 씨, 진정해요. 일단 어머님을 만나서 제대로 설명해요. 설명은 무슨... 뭐라고 설명해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우리가 잘못 안 했다고요? 그래도 가야죠. 피할 수는 없어요.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준혁 씨도 힘내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지우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 가족 사진이 액자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놓여 있었다. 엄마, 나 어린 지우가 웃고 있는 사진. 여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속으로 말했다. 내가 지우한테 너무 못해준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 하지만 수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어. 이게 잘못됐어도 내 마음은 진짜야. 갈등이 나를 찢어놓았다. 다음 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혁 씨, 엄마가 우리 헤어지래요. 그러시겠죠. 엄마가 그러는데요. 제가 정신 나갔대요. 아빠 같은 남자랑 뭘 어쩌겠냐고. 제 인생 망치지 말래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다. 그리고 제가 지우를 이용한 거냐고 물으셨어요. 지우한테 접근해서 그 아빠를 꼬신 거냐고.
무슨 그런 말씀을.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지우 친구였는데 아버님을 보고 수진 씨, 그건 우연이었어요. 당신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전 지우를 배신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준혁 씨, 네,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그 질문에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우도 상처받았고 제 엄마도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면 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까요? 수진 씨, 지금 포기하자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너무 많은 걸 파괴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저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을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2월의 차가운 눈. 마치 우리 관계처럼 차갑고 쓸쓸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우는 친구 집에 머물며 집에 오지 않았다. 수진과도 연락이 끊겼다. 나는 혼자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도면을 그리다가도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미팅을 하다가도 지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수진의 어머니였다. 어머님, 이준혁 씨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냉랭한 목소리였다. 나는 황급히 문을 열었다. 거실에 앉은 수진 어머니는 나를 차갑게 바라봤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수진이한테서 손 떼주시겠습니까? 직설적인 말이었다. 어머님, 이준혁 씨, 딸 키워보셨죠? 그럼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마음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겨우 일어서서 대학원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다시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또 무너지고 있어요. 매일 울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사랑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이가 몇인데 29살 여자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수진 어머니가 비웃었다. 그게 사랑입니까? 딸 친구한테 반해서 몰래 만나고 숨어서 데이트하는 게요? 할 말이 없었다. 당신이 정말 수진이를 사랑한다면 놓아주세요. 수진이가 제 나이 사람들과 건강한 연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게요. 하지만 수진 씨도 저를 알아요. 우리 수진이도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수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이준혁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결혼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 딸은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요? 손가락질, 수군거림. 수진이가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정말 수진이를 사랑한다면 수진이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가 과연 행복할지요. 수진 어머니는 일어섰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진이한테 헤어지자고 말해주세요. 그게 수진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럼 제가 수진이를 해외로 보낼 겁니다. 당신을 영영 못 보게요. 협박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수진 어머니가 나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옳은 선택이 뭘까? 그날 밤 오랜만에 지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빠, 나 이제 집에 갈게요. 지우야, 정말? 언제? 내일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수진 언니랑 헤어지세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우야, 아빠가 언니랑 계속 만나시면 전 다시는 집에 안 갈 거예요. 아빠랑도 연 끊을 거고요. 지우야, 그건 너무. 선택하세요. 저요, 아니면 수진 언니요. 잔인한 선택지였다. 아빠, 대답해 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시간을 줘. 조금만. 3일이요. 엄마 보험금으로 갈 수 있어요. 지우야.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무력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수진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우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이 내 탓 같았다. 내가 약해서, 내가 외로워서, 내가 수진 씨를 놓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직접 수진을 만나야 했다.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준혁 씨, 수진 씨,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지우한테서도 연락 왔어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수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준혁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만약 제가 없어진다면 지우랑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수진 씨, 전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다. 우리 사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름다웠지만 현실적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준혁 씨,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헤어져요. 제대로 깨끗하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싫어요. 난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우는요? 준혁 씨의 딸은요? 안 돼요. 당신도 포기할 수 없고 지우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수진이 처음으로 소리쳤다. 전 지쳐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행복입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혁 씨, 우리 이만 끝내요. 서로를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카페 구석에서 서로를 안았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사랑했어요, 수진 씨.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아무리 사랑해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수진과 헤어진 지 2주가 지났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아빠, 저녁 먹어요. 응. 짧은 대화만 오갔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서 지우에게 말을 걸었다. 지우야,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내 외로움과 공허함만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전 아빠가 수진 언니를 만나서 화났던 게 아니에요. 그럼 아빠가 저한테 거짓말한 게 제일 슬펐어요. 워크숍 간다고, 일 때문에 바쁘다고. 전 아빠가 거짓말쟁이가 된 게 너무 싫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우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전 아빠가 누군가를 만나는 건 괜찮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3년이나 지났잖아요. 아빠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지우야. 근데 그게 왜 하필 제 친구예요? 하필 수진 언니예요? 지우는 울먹였다. 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었고 친언니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제 아빠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전 언니도 배신감 느껴요. 언니가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하지 않아요? 지우야, 사실 내 아버지한테 마음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요. 지우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지우를 배제한 채 우리끼리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수진 언니랑 정말 헤어진 거예요? 응. 헤어졌어. 후회돼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후회는 안 돼. 수진 씨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너를 아프게 한 건 평생 후회할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전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리고 지우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빠가 정말 수진 언니를 사랑했다면, 그리고 언니도 아빠를 사랑했다면, 어쩌면 제가 이기적인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전 제 감정만 생각했어요. 제가 배신당했다는 느낌, 제가 버려졌다는 느낌. 근데 아빠의 행복은 생각 안 했어요. 지우의 말에 나는 놀랐다. 아빠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전 아빠 옆에 있었지만 정작 아빠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우야. 그래서 전 생각 중이에요. 만약 아빠가 정말 수진 언니랑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참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25살 딸이 이렇게 성숙한 말을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우야, 나는 이미 수진 씨와 헤어졌어.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정말요? 아빠 마음이 정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다. 매일 밤 수진이 그리웠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마음이야. 복잡하지.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 너를 잃을 수는 없어. 지우가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아빠의 행복과 제 감정 사이에서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지우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 며칠 후 우연히 수진의 소식을 들었다. 지우의 대학원 친구를 통해서였다. 지우야, 수진 선배 요즘 어떻게 지내? 지우 친구의 물음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잘 모르겠어. 요즘 학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받고 걱정이다. 선배가 원래 밝은 사람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수진도 나만큼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맞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 집에는 지우와 나만 있었다. 아빠, 트리 장식 같이 할래요? 그래, 좋지. 우리는 예전처럼 트리를 꾸몄다.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다. 장식을 하다가 지우가 말했다. 아빠, 제가 수진 언니한테 연락해봐도 될까요? 뭐, 언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언니 상태도 궁금해요. 나는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다. 괜찮겠어?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요. 언니가 저한테 잘해준 건 진심이었을 거예요. 지우의 성숙함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다음 날 지우는 수진을 만나러 갔다. 나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저녁 때 지우가 돌아왔다. 눈이 빨갰다. 언니 많이 울었어요. 그랬구나. 언니가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배신했다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넌 뭐라고 했어? 전 언니한테 말했어요. 화가 났었지만 언니를 미워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지우가 잠시 멈췄다. 언니가 정말 아빠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아빠, 응? 아빠도 언니를 사랑해요? 응. 지금도요? 지금도.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언니한테 다시 연락해 보세요. 뭐? 전 아직도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아빠가 불행한 건 더 싫어요. 지우야, 조건이 있어요. 지우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더 이상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 언니랑 다시 만난다면 천천히 제대로 해주세요. 제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나는 지우를 꼭 안았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약속해요, 아빠. 이번엔 제대로요. 약속할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 씨,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제대로요. 답장은 금방 왔다. 준혁 씨, 지우한테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노력해봐요. 이번엔 숨지 말고 정직하게요. 만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솔직하고 더 조심스러운, 하지만 더 진실된 시작. 2개월이 지났다. 나와 수지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우도 알고 수진 어머니도 알고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처음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할 때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지우야, 김치 좀 줄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지우는 여전히 어색해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 언니, 요즘 학교는 어때요? 응, 논문 쓰느라 바빠. 너는? 저도 바빠요. 졸업 프로젝트 때문에. 대화는 어색했지만 시도는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지우야. 수진이 용기를 내서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내 친구로 다가갔다가 내 아버지한테 반한 거. 변명의 여지가 없어.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아직도 이상해요. 언니가 아빠 옆에 있는 게. 근데 언니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빠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도 느껴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지우야.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날 이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우의 대학원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웅성거렸다. 지우 아버지랑 수진 선배가 사귄대. 헐, 나이 차이 얼마나 나는데? 20살 넘긴 한데. 완전 충격. 지우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며 힘들어했다. 아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미안해, 지우야. 아니에요. 제가 이겨내야죠. 이게 제 선택이니까. 지우의 강인함에 나는 또 한 번 감동받았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관계를 반대했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전준혁 씨를 사랑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넌 아직 젊어. 다른 좋은 사람 많아. 하지만 전준혁 씨가 좋아요. 준혁 씨는 제 아픔을 이해해주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그 사람 딸은 어떡하고? 지우랑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봄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벚꽃 구경을 갔다. 와, 예쁘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도 웃었다. 지우야,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 좋아요.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색하지만 미소는 진심이었다. 지우가 나를 불렀다. 우리 셋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우리의 가족 사진이구나. 전통적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족. 여름이 되었다. 나는 수진에게 프로포즈를 결심했다. 지우야, 아빠가 수진 씨한테 청혼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지우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벽하게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럼. 하지만요. 지우가 미소 지었다. 아빠가 행복한 모습 보면 저도 좋아요. 그리고 수진 언니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고마워, 지우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결혼하시면 제 방은 그대로 두세요. 전 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하지. 우리는 함께 웃었다. 청혼날 나는 수진을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 데려갔다. 왜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단둘이 만났잖아요. 의미 있는 곳이에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나는 준비한 반지를 꺼냈다. 수진 씨. 네. 우리의 사랑은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우리 자신도 갈등했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확신해요.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요. 준혁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 시선도 힘들고 적응해야 할 것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우리는 카페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지우가 수진의 부케를 받았다.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지우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전 아직도 가끔 이상해요. 근데 아빠가 웃는 모습 보니까 제가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좋은 딸이야, 지우는. 언니도 이제 제 새엄마네요. 새엄마라기보다는 그냥 수진이로 불러줘. 우리 친구였잖아. 알았어요, 수진. 엄마. 지우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수진도 웃으며 지우를 안았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우리 규칙을 정해요. 지우가 제안했다. 규칙? 네. 함께 사는 규칙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셋이 함께 저녁 먹기,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그리고 지우가 우리를 보며 웃었다. 너무 티나게 애정 표현하지 않기. 우리는 웃으며 동의했다. 그럼 나도 하나 추가할게. 내가 말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우리 셋만의 시간으로 정하자. 어디든 함께 가는 거야. 좋아요. 수진이 동의했다. 그리고 나도 하나. 수진이 말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기. 동의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다.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혁 씨, 지우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지우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요? 응. 8주째예요. 지우가 먼저 반응했다. 축하해요, 수진. 언니. 그리고 나를 보며 웃었다. 아빠도 축하해요. 동생 생기는 거네요. 지우야, 괜찮겠어?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진심으로 편하게.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지우는 이제 언니가 되었다. 아빠, 동생 이름 뭐로 지을 거예요? 너도 같이 지어줘. 저요? 응. 넌 이 아이의 언니니까.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희망이는 어때요? 희망이. 희망? 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왔으니까요. 좋아. 수진이 웃으며 동의했다. 완벽해. 그렇게 우리는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다. 20살 차이 나는 부부, 그 사이에 있는 큰딸,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작은 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쳤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어느 저녁 지우가 말했다. 아빠,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사랑은 나이도 형식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요. 그래, 맞아. 처음엔 아빠랑 수진 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빠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고마워, 지우야. 내가 우리를 받아줘서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도 원하셨던 거니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내 사진을 꺼내봤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복잡하고 이상하지만 행복해요. 지켜봐줘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진이 내 옆에 앉았다. 뭘 보고 있어요? 별이요. 당신이 내 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하죠. 지금 생각하면 당신만 별이 아니었어요. 지우도 별이고 희망이도 별이에요. 내 인생의 별들이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네요. 거대하고 감당하기 힘든 사랑이었지만 받아들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희망이가 아기 침대에서 조그맣게 웃었다. 지우가 동생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다.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것을 흔쾌히 받아들인 딸,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낸 중년의 아버지와 젊은 여인.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형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세상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계속된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9세 아버지와 29세 딸의 친구. 20살 나이 차이를 넘어선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자신만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과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수진의 입장에서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실화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